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오징어 잡으러 케냐까지 갈 필요 없다. 그걸 생방송을 했는데, 또 마이크가 잘못돼가지고, 저걸 소리를 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뮤트 해야 된다. 빨리 소리 뮤트 하시고. 그 뮤트를 안 해가지고, 잠깐만요. 소리를, 지금, 소리를 이걸 뮤트를 해야, 음, 소리를, 음색을 시켜야 소리가 안 울리는데, 이걸 켜놨더만 소리가 막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마이크도 이제 딱좀 가까운 데 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좀 새벽인데요. 어제 집 밖에 계속 비가 내리네요. 좀 며칠 접인데 겨울 장마 그래가지고 한데 어제 녹음이 잘못해서 이렇게 또그 한방 소리 나는데 또 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리 안 들리고 또 짜증날 것 같아가지고 새벽에 제가 또 연구실에 나와가지고 새로 지금 녹음을 하려고 새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엔 소리 잘 들려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걸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도 옛날에 장비도 오늘 좀 옛날에도 몇 번 제가 우리나라 사로징어죠 오징어에 대해서 몇 번 강의 자료를 올리는데 제가 오늘 다시 이번에 한 거는 요즘 이제 명태가 아주 오징어 안 잡히니까 국민 안주자, 국민 술안주잖아요. 또 오징어 회도 먹고 물회도 먹고 또 오징어 무침도 먹고 이 국민 서민 생선인데 당장 이게 전 동해 쪽에 안 잡히고 어획량이 급감하니까 그제 1월 29일자 이제 1월 29일자 조선일보에 오징어 이제 캐나다 잡아온다 이래가지고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캐나다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케냐에서 잡아온다는데 케냐가 어디쯤이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 될 끝에 있는데 제가 보도록 하죠. 거리가 얼마나 되나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어디야? 자, 검색해 케냐. 여기가 케냐인데 케냐에서 이 케냐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그러면 우리나라 여기 있으니까 거리를 한번 재보죠. 도구 해가지고 거리가 몇 킬로인가 볼게요. 도구, 눈금자, 경로. 킬로미터 다니네요. 킬로미터 단위라도 제가 재볼게요.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온다면 어디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치죠. 안 되는 거. 어쨌든 간에 대충 이렇게 한다 치고요. 이렇게 한다 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냐니까 여기까지 온다면 거리가 10,000km가 넘습니다. 10,000km. 10,000km가 넘는데 근데 이 가가지고 일단 갖다 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어떤 배를 들고 갈지 천하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천하기가 어획 효율이 낮아가지고 배도 조그만한데 큰 이제 저희만 같은 대형 적어도 100톤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근해어선 배 고기 잡는 배는 149톤을 넘으면 안 돼요. 150톤을 넘으면 안 돼가지고 제일 커봤자 149톤인데 그거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얼려가지고 냉동을 해가지고 비행기로 실어 보낼 겁니까? 그럴 거 실어 보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러시아처럼 한 10,000톤 정도 되는 공장배라 가지고 10,000톤 되는 그 원양어선을 보내가지고 이 가서 이제 잡은 즉시 바로 냉동해버리면 되죠, 배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건 어쩔지 모르겠는데 가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다음에 이 케냐라는 다른 나라 바다잖아요. 여기 중국 어선들 와서 잡을 수도 있고 무슨 또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잡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잡을 수 있는 의장이 안정돼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굳이 케냐까지 가야 되냐 이 말이죠. 제가 하는 거는 우리 바다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바다에 오징어가 동해에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닌데 주로 이제 보시면 이쪽에서 우리가 오징어를 주로 잡는데 주로 이제 잡는 데가 이 포항 앞바다 그죠? 영일만 해서 주로 잡고 여기서 주로 잡는데 수심이 낮은 데잖아요. 수심이 북한에서 좀 잡고 러시아도 이런 데서 잡겠죠. 수심이 얕은데 대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데가 안 잡고 있는데 이쪽하고 요런데 대하태라고 저기에 튀어나와 있죠 이게. 이 얘기는 오징어 옛날부터 많이 잡아왔는데 최근에 지금 안 잡고 있는데 여기 가서 잡았어요 고기를. 그래서 오징어 잡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어선이 저희만 어선이죠. 저희만 어선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규제 때문에 조업규제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이제 뉴스인데 제가 그 전에 이제 국제신문에 동해 오징어가 하도 안 잡힌다고 뭐 전국에서 난리를 뭐 치니까 제가 그 해결 방안을 살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뭐 읽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읽어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다른 건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인데 요지는 안 해요. 제가 뭐 글은 길게 썼지만은 요지는 안 합니다. 21일이니까 뭐 한 2주 정도 됐는데 읽어보시면 여기면 동경배수 규제를 풀어주면 동경 121도 이동주호 금지 규제만 풀어주면 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 그냥 충분히 더 많이 잡을 수 있다 지금보다. 이걸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오늘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이제 연구실에서 뭐 학생들 시켜가지고 오징어 이제 그 해유도 그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델을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뭐 아주 뭐 많이 완성된 초보적인 단계인데 그래도 지난 약 20년 동안 동해 바다에서 오징어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살펴보기에는 괜찮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서 오징어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옛날보다 비교해서 그죠. 이쪽에 주로 이남 쪽에 남쪽에 있다가 지금은 북한 쪽까지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은이가 잡을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뭐 알을 낳아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개구리집을 지금 기울 계곡만 지금 했는데 초기에는 이쪽으로 이제 갔다가 이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점점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지금은 치우치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이단적으로 몰렸는데 지금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동해 온난화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지금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 쪽에 많이 잡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많이 잡히는데 중국 어선들이 북한 쪽으로 다 들어가 잡고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는 2년 전에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올해 기후변화 동경배수가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제가 뭐 오징어 가지고 이야기한 게 15년이 넘었는데 요 지구 온난화로 그 어장이 가장 빨리 북쪽으로 올라갈 어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서는 뭐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남해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그 규제에 자꾸 학기라고 그런 데만 정책을 관심이 있고 기후변화는 제가 다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고 그 담당 공무원들 잘못 생각가지고 한번 정책을 남해 쪽으로 규제 쪽으로 가니까 이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남해 타령하고 있잖아요. 규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오징어가 어장이 북상을 했는데 이게 무슨 규제를 아직 안 되는 정책이죠.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려면 업 규제를 다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규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업 규제 풀어야 된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하는 척만 하지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뭐 배수 꺼지면 제가 이거 뭐 자신 있었어요. 이걸 뭐 제가 썼는데 뭐 우리나라 동경 128도라는 게 뭔가 그게 이제 20세기 들어서 100년 전에 만든 요 금지선이다.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많은 수산한다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분이 많고 일반 국민들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동경 128도 요 문제가 뭔가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 지금 우리 부산 쪽에 직을 두고 있는 저층 트롤 또 제인망 어선 이런 데서는 이게 40년 된 고질적인 그런 업 분쟁인데 요 역사는 일제시대까지 올라가요. 조선 중독부 시대 때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이걸 뭐 설명을 했고 어지그 분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다음 우리나라 지금 영해권 일본하고 독도 문제가 맞물려 가지고 어권 또 영해권 또 독도 문제 동해 명칭 문제 이런 거 다 맞물려 가지고 오지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대하태어장이 나왔는데 아까 수심이 얕은 데 있죠.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좀 옛날에 오줌을 많이 잡아봤어요. 잡아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제가 120V 이동주호 금지 철폐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이유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징어 체납기라는 건 이제 낚시죠. 줄에다가 낚시를 매가지고 잡는 수동적인 거죠. 고정을 시켜놔가지고 잡으니까 배는 딱 멈춰있고 이제 오징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동적인 거기 때문에 어획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찌 보면 좀 환경 친화적인 또 기후변화에 대비할 그런 어획이 될 수도 있는데 탄소 배출량이 작으니까 그죠? 오징어 체납기라는 주로 이제 동해 이난 체납기도 있고 또 근해 체납기도 있습니다. 조금 큰 배를 해가지고 멀리 가서 잡는 건데 같은 체납기예요. 어차피 여기 이제 오징어 체납기로 주로 이제 우리가 오징어를 잡아봤거든요. 잡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저인망 동해에도 저인망이 있고 또 부산에도 저인망이 있는데 또 트롤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산화법에서는 구분을 하는데 그게예요. 저인망 트롤이나 저인망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용어인데 또 요 구분을 시키는데 요거 이제 오늘 오토 트롤 해가지고 그물이 하나죠. 배가 하나로 끄는 오토 트롤인데 그래가지고 배가 동직선으로 끄는 거예요. 힘이 좋아야겠죠, 그죠? 그물 끄니까. 요건 이제 쌍끌인데 배가 두 척이 또 이렇게 그물을 끌고. 요거는 굉장히 어획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요런 데들은 인안에 아니고 먼바다로 가가지고 근해에 다른 데가 없는 데서 딱 그물을 펴놓고 이제 이제 오징어를 잡기 때문에 어획 효율이 굉장히 좋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동해에 가면은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동경 128도 이동초업 금지해가지고 트롤러선, 저인망 어선들이 가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징어가 안 잡히는 건데 오징어 안 잡히는 거는 체납기에서는 안 잡힌다 이 말이지 트롤러 가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현행 쪽 금지구역인데 우리나라 수산업법에 따라 가지고 아무튼 대인트롤 금지구역이 했는데 요 안에 들어가서면 요 안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남 쪽에서 요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잡으면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요 128도가 여기거든요. 경남 남해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천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128도 기점을 해서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 한계선이 했죠. 이 가서 잡으면 안 돼요. 저게 요 128도 넘어가면 안 돼요. 배는 갈 수 있는데 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면 조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 법이 120년 된 법이죠.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구역이 되고 그럼 어디 가자 하면 요 안에도 못 잡고 이제 트롤선으로 요 쪽으로 가가지고 이란 쪽도 안 되고 여기서 잡아야 돼 있어요.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데 이쪽에 따라서 그죠? 여기서 잡을 수 있는데 왜 넓은 동해를 놔두고 굳이 좁은 데에 가서 잡아야 되냐 이 말이죠. 저는. 그럼 왜 이 128도 문제는 이제 설명드리고
왜냐하면 동해에서요, 이제 아까 미나 오징어 청학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뭐 중요 기선지망도 있고 동해로 들어 뭐 금지구역이 이렇게 되는데, 요 동해업에서 동해 어민들이 반대를 해요. 요 128도 풀어주는 걸. 풀어주면은 트롤이 가가지고 부산에 적을 둔 트롤이 제이만이 가가지고 이 가서 오징어를 잡으면은, 첫 번째로 오징어를 많이 잡으면은 이제 통해에서 이나노스에서 동해에서 국민들이 잡을 수 있는 오징어량이 줄어들 것이라 보고, 합리적인 그런 걱정 이야기죠. 그리고 또 많이 잡으면 오징어가 폭락을 하잖아요.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똑같이 오징어를 잡더라도 값이 내려가니까 또 손해를 보고. 그래서 동해 이나노스에서는 128도 동경 그 대형 기선제망업 주어 관계에서 요 풀어주는 걸 지난 4년 동안 반대해 왔어요. 해양수산부에서 매번 풀어주려고 했는데 동해 어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풀어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어차피 지금 체납교수는 의 효율이 낮아가지고 오징어가 계속 앞으로 안 잡힐 거예요. 지금 체납교수는 사실 지금 이 상태로는 오징어를 잡겠다면은 이 상태로 가면은 다 부도 나가지고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이야기를 설명드리죠. 그래서 이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왜 128도 여기 생기냐면은 1905년에 됐죠. 여기 이제 동경 140도인데 140도, 127도나 128도나 129로 하든 아무튼 요걸 선을 끈 거는 일본 정부에서 선을 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식민지였는데, 조선 정독부 그때 식민지였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1905년 이전에는 동력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없었고 일본에서도 없었어요. 동력선이라는 게 다 그 무동력선 있죠. 뭐 돛담배 달아가지고 고기를 잡던 영세업이었죠. 그래서 인망을 끈다 이 말이죠. 꺼리업이라는 게 1905년 이전에는 우리 아시아에서 없었어요. 이게. 없었는데 1905년에 이제 일본에서 나가사키 주변에 가지고 유럽의 이제 터빈 엔진이죠. 터빈 엔진 갖춘 트롤로선을 이제 도입을 해보죠. 시범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 때 이제 저희망업이죠. 거기는 뭐 또 저예망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저예망. 쉽게 말해 트롤이죠. 트롤. 끓여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기준이죠. 성공하니까 굉장히 어획이 좋잖아요. 배도 크고 그죠. 몇십 톤, 100톤도 넘을 수 있고 이런 배들이 토로를로 이막 고기를 잡으니까 엄청 작거든요. 그 옛날 그 돛담배 일본 그 영시어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뭐 10배, 100배 뭐 한 번 가면 뭐 2주일 동안 잡고 이러니까 이 돛담배들은 뭐 가서 하루 잡고 뭐 그날 돌아와야 되는데 엄청 잡으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잡으니까 당연히 뭐 지금 너무 많이 잡으니까 규제해달라 안 하겠어요. 사촌이 논을 싸면 배가 아프다는데 옆에서 막 줄 잡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 잡는 고기가 줄어들겠죠. 그게 이제 모든 그 세상 사람들 심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이 같이 잡는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10배, 100배 많이 잡고 있는데 당연히 타격이 오잖아요. 자,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가 적게 잡을 수도 있고 또 저쪽에 줄이 잡아빼니까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또 당장 피해를 보고 가니까 만약에 이제 뭐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머릿수, 사람 수로 결정하잖아요. 영세어민들은 여기에 뭐 일본, 혼슈, 홋카이도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어민들의 숫자가. 그런데 트롤로스는 숫자가 별로 안 돼요. 많아봤자 뭐 100명, 200명, 몇백 명 수준이잖아요. 근데 어민들은 뭐 적어도 수십만 명 있을 건데 이 수십만 명 어민들이 막 정부에 항의를 하니까 일본 정부 어째서 머리 많은 숫자를 손을 들어줘야죠. 그래서 어쩐다면은 140도 선을 쫙 꺼가지고 트롤러선들은 요 수조에 가서 잡아라. 130도 기준으로.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지. 일본 쪽으로는. 근데 언양을 쓰죠, 쉽게 말하면. 항해나 동중국에 가서 잡아. 다른 나라에 가서 어찌 잡든. 그래 하라고 한 게 동경 140도, 뭐 동경 128도, 오늘 이제 위치는 뭐 시대마다 바뀌어왔는데, 그게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가서 서쪽에 가서 잡으라, 이 말이에요. 동쪽에서 잡지 마라. 요 규제가 지금
120년 지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죠? 그래서요 또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에도 이게 영식업들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또 온 업도 있고 또 조선 영식업들이 있는데 그 트롤이니까 우주장들 이 설을 또 껐어요. 여기 꺼가지고 요 안에 트롤 들어오지 마라. 요 안에 일본 어선들. 왜냐면 조선 총독부에서도 조선 사람들하고 또 이 조선에 사는 일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자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죠. 또 금을 쳤어요 이게. 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트롤로스는 어디가 잡냐? 자, 여기 가서 알아서 잡아라. 요 항해 요쪽에 또 동중국에 요쪽 가서 알아서 잡으라 이 말이죠. 여기서.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 여기는 요서까지는 들어와서 잡지 마라. 이게 이제 조선 정독부 일본 정부가 이제 만든 요 조구역 이제 그 규제인데 요게 120년 지난 우리나라에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조선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봤을 때는 연안업을 보호하려면은 트롤선들을 동쪽에 가서 잡으라고 해야죠. 동쪽에. 이쪽은 서쪽에서 우리나라는 요 연안이 서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는 못 잡게 하고 동쪽에 가서 잡아라. 가서 뭐 저 독도를 가든지 대하태를 가든지 러시아를 가든지 한일 중간 수역을 가든지 이쪽에 가서 잡으라고 해야 되는데 서쪽에서 잡지 말라고 이게 합당한데 그것도 생각 안 해보고 거꾸로 된 일본을 중심으로 본 일본 중심으로 본 그 금지 구역을 그대로 120년 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120년 동안 그걸 한 번도 안 바꿨다 이 말이죠. 바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도 지금 아까 동해 쪽에서 동해 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몇 번이나 이걸 그 128도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부산 트롤수가 숫자가 작아요. 그 뭐 해봤자 뭐 100명 되겠습니까? 근데 동해 연안어민들은 뭐 수만 명 되잖아요. 수만 명, 머릿수가 많다고요. 그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뭐 압력 넣고 하니까 딱 국회의원들 당장 표가 되잖아요. 국회의원 유권자들 표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는데 그 동해 연안어민들은 국회의원들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절대 이걸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부산으로 오면은 부산 트롤 대형 트롤이잖아요. 대형 뭐 저인망 우선인데 그 숫자가 몇 명 됩니까?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경제적인 그 부산에 그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더라도 여기 뭐 국회의원들 신경 씁니까 부산에? 그러니까 이게 동행 120번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해결이 될 지금 가망성이 없는데 근데 이번이 이제 위기인데 그래서 이기자 기회인데 그때는 지금 오징어가 지금 의장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저 중심 의장이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어차피 안 잡히고 있어요. 이쪽에. 이나노선들이 잡기에는 너무 오직이 흩어졌대 이 말이죠. 또 거리도 멀고 그죠? 또 러시아에 이불을 내고 가면 들어가서 작년에도 잡아봤는데 거의 못 잡았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천학기로 가서 뭘 잡을 수가 있겠어요. 교육이 낮은데 이 가서. 자 여기에 지금 가서 잡을 수 있는 법은 대형 트롤이죠. 트롤 제인망으로는 잡을 수 있어요. 특히 대하태어장 여기에 가서 한일 중간수에 이쪽에 좀 수준이 낮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캐치를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오징어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120볼트 요 업 규제 때문에 주업거의 금지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징어 뭐 실태는 저번에 막 이야기했고 이제 의장이 요쪽 일본 자료인데 의장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좀 바뀌었어요. 분명히 북한까지도 들어갔는데 지금 자 이쪽에 돼 있잖아요. 일본 쪽에 하코다테 지금 하코다테도 오직 안 잡혀서 난리거든요. 이쪽이 좀 잡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쪽은 잡히는데 자, 여기만 의장이 아니고 여기 의장이 있다 이 말이죠. 이쪽이 우리가 잡으면 되는데 우리 바다예요. 한일 중간 수익이라 하더라도 우리 바다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못 잡고 일본 배는 와서 잡는데 우리 배는 가서 못 잡고 있다 이쪽에 지금 그런 그 실정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국내 어업 분쟁 때문에 못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집안 싸움 때문에 그런 상태. 그러면 겨울개원도 뭐 이쪽 일본 쪽에 잡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오징어 옛날 이제 60, 연간 애양량인데, 일본은 옛날에 뭐 60만 톤까지 잡았잖아요. 그죠? 이제 기술 좋아가지고. 이때 주로 어디서 잡았냐면은, 일본 그 동해 쪽이 아니고, 일본 태평양 쪽 있죠. 태평양 쪽에서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징어 어장이 북상을 하니까, 동해 쪽으로 이제 일본에도 동해 쪽에서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일본 또 동해 쪽에 연안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래가지고 2000년대에 최고를 기록하죠. 2000년대 들어가다가 그래서 또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일본은 이제 뭐 1900년, 1990년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일본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그래도 계속 올라오니까 일본보다 조금 늦게 증가하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2010년쯤 들어가지고 이제 급감을 하는 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그냥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또 올라갔기 때문에 어장이. 그래서 여기 대만 러시아인데 러시아에는 지금 좀 많이 잡고 있다거든요. 몇천 도씩 잡고 있다는데 러시아에서. 그리고 북한에 지금 2010년 들어가지고 중국 어선들이 엄지 가서 잡고 있잖아요. 그죠? 2010년 들어가지고. 그래 뭐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해양수산부에서 또 일반 동해 어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그냥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잡는데 그거는 내피셜이죠. 느낌이 그렇고 진짜 그렇지 않아요. 반대죠. 북한에 많이 잡히니까 비싼 이별을 내고 중국 어선들이 들어간 거지. 중국 어선들 배가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잡을 게 줄어들었다. 그거는 거의 저는 뭐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우리 심리상으로 이제 북한에서 자꾸 오징어 배들이 일본 중국 배들이 들어가서 잡으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듯이 우리나라 이제 자꾸 중국 북한을 비난하는데 그거는 정당하게 자기 불법은 아닐 거예요 아마. 국제조약에서 북한에서 일부러 내고 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는 또 최근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중국 배가 거의 못 들어갔어요 북한에. 못 들어가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이불을 너무 올려가지고 북한에서 또 막 거의 못 들어갔어요 중국 배가.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북한에 중국 어선들이 안 잡아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중국 어선 영향은 없다 이 말이죠. 다 기업이나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거 뭐 지금 어제는 산란 이런 게 너무 이거는 뭐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아무튼 줄어들고 있고 참 울릉도 쪽에 여기 울릉도 저 오징어 여행하는데 타격이 크죠. 많이 잡을 때 14,000톤 잡다가 지금 1,000톤도 못 잡으니까 어지간히 이대로 가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징어 좀 더 이쪽에서 잡지만 이쪽에서 잡아요.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울릉도가 울릉도 좀 되겠는데 대하쪽에서도 많이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까 보면 저 기로 같은 데 가면은 이쪽에 그죠? 대하쪽에 여기까지가 잡아도 충분히 더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못 잡고 있다 이 말이죠. 나라에서 못 잡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에 보면 85년도 뭐 굉장히 많이 잡았잖아요. 85년도 때. 지금 가수 이제 못 잡고 있는데 못 잡고 왜냐면 그때는 사실 불법이었죠. 이렇게 잡는 게 불법이에요. 개인만이 가수 잡으면 안 되니까 뭐 철학에 잡으면 괜찮은데 뭐 이제 어제 지금 대한테 맞추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오징어 애고 지금 1920년 계속 줄어들고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1년에 뭐 오징어 거의 못 잡았어요. 북한에 중국에서 거의 못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 나왔지 22년. 응? 줄어들잖아요. 사고 중인데 그래서 뭐 이번에 동해안에 오징어 많이 잡히자 이때 최대인 2020년에 2,400 제일 많이 들어갔죠. 2020년에 그죠? 제일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그래도 뭐 8,600톤이 제일 잡다가 그 다음에 2021년에는 550내 척으로 코로나 이것 때문에 확 줄어들었죠. 5분의 1 줄어들었잖아요. 4분의 1, 5분의 1 줄어들었는데도 그냥 계속 더 줄어들었다 말이죠. 그리고 지난 2022년이죠. 2022년에는
33%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더 의행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는 작년부터 반토막이 났다는데 중국에서는 거의 못 들어가도 이렇게 줄어든다 이 말이죠.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수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죠. 북한에서 많이 잡히니까 중국에서 들어간 거지. 중국에서 때문에 우리나라 오징어가 많이 안 잡힌 건 아니다. 제가 이걸 몇 년 전 이야기하고 그 수단과 사람들 만나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료도 없으면서 이제 넷피시를 보니까 중국에서 때문이라고 저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뭐 그 정도 효율이 높은데 중국에서 때문 아니겠습니까? 좀 철도 책임이고 있더라고요. 자료 내놓으라고 자료는 없죠. 자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자료 내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하면 자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넷피실로 이거 무조건 중국에서 때문이라고 북한 중국에서 때문이라고 종교가 돼 종교 신념이 돼가지고 제가 그 종교 신념 물론 종교 믿듯이 중국에서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뭐 과학적 자료 이야기가 통하겠습니까? 하다가 말하다가 그냥 포기해야죠. 뭐 종교 신념으로 넷피시를 그걸 종교 신념으로 믿고 있는 그 과학이 아닌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뭐 설득을 그 설득이 되겠습니까? 괜히 말하면 기분만 나쁠 거 해가지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하고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 알겠죠. 뭐 세월이 지나면 바뀔까 하지. 그 말로 설득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그 뇌피실로 종교 신념치를 과학을 다루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종교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과학을 종교 신념으로 가진 사람들이 수산 정책을 펴오니까 지금 문제가 돼야죠. 제가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자, 동경 128도 요것만 우리가 요것만 해주면 우리나라 트롤 어선들이 부산에 주로 저쪽을 듣겠죠. 대형 어선들이 여기 대하태어장 또 한일 중간수에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되면 오징어도 더 잡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실제 영위권하고 이 중간수역이잖아요. 이 중간수역은 무주공산입니다. 일본 배들은 와서 잡는데 우리나라가 못 잡으니까 일본 바다를 대버려요. 가만 놔두면은 우리나라 큰 대형 어선들이 가가지고 이 24시간 조업을 해버리면은 우리나라 영해권, 어업권도 확보하고 어업 주권이 중요하잖아요. 주권이 중요하고 그리고 요 연안읍 연안읍하고 연안 천학하고 부산 천학 부산 저희만 어선하고 협상을 맺어가지고 여기서 잡는 오징어의 수익 일부를 연안읍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공적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어떤 많은 목적으로 자 연안 선들은 지금 오징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잡으려면 어찌 돼요? 자, 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트롤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종을 잡아서 방어라든지 참다라든지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잡히는 삼치라든지 다른 어종을 잡을 수 있도록 배 시설을 바꾸는 거죠. 배 시설도 바꾸고 어구법도 바꾸고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세금을 해주게 되는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감척사업 해달고 난리잖아요. 감척사업 뭐냐면 이런 분들이 오징어가 안 잡히니까 더 이상 못하니까 우리 그 배라도 좀 사달라 이 말이죠. 현재가로. 그 서로 지금 감척사업 난리예요. 지금 오징어 안 잡히니까 뭐 한 달에 적자가 막 1,000만, 2,000원 나보세요. 어떻게 다 부도날 건데. 그래서 어민들이 서로 지금 감척사 배 자기들 그만둘 테니까 정부에서 좀 보상해달라 이 말이에요. 서로 줄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동해 연안읍하고 연안읍은 어차피 지금 망해가고 지금 부도 나고 하는데 여기서 부산 제일망업하고 협상을 맺어가지고 이걸 실패를 해주는 대가로 부산 제일망 어선에서 작은 수익의 일부를 요 동해 연안읍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가지고 여기서 어구업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뭐 저 감축 사업을 하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돈 쓰고 주급을 해주고 뭐 업을 그만두든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또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구업법을 바꾸든지 어선을 또 한다든지 그 돈을 지원을 해주면 된다 말이죠. 그래서 동경 128도역을 실패를 하고 연합동해 어업하고 부산 제일망어선하고 협상을 맺어가지고 수익의 일부를 잡는 수익의 일부를 뭐 기간은 알아서 정하고 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말해야 됩니까 이거? 말을 해도 정치인들 관심이 없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제가 아마 시간이 되면은 그 동해 쪽에 강원도, 경상북도, 포항 이쪽에 국회의원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이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막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나라 지금 오징어업도 살리고 또 지금 망해가는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쪽박차게 생긴 동해 연안업도 지금 살릴 수 있고 오징어업 있죠. 오징어 다른 건 정치만 잘 잡힌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징어 체납기업을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 지원을 해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해양수산부에서 공무원들이 좀 저희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은 적극 추진을 하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서로 지난 4년 동안 갈등도 있고 분쟁 때문에 하면 감정싸움 번집니다. 사실 또 아마 요 부산 트롤하고 저 오직 이난 차학교 원수지간이잖아요 지금. 원수처럼 지내는데 제가 또 요 없애자 뭐 동에서 다 반대해요. 근데 지금은 사정이 지금 딱 달라지기 어차피 이대로 가면은 동해 이난 오징어 어제 다 망합니다 지금. 어차피 망하니까 같이 무기징 작전으로 망하지 말고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좀 적극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고 자꾸 하는 척 하지 말고 무슨 대여금 3천만 원 빌려준다고 뭐 생식 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땜방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이죠. 지금 오징어 우리나라 충분히 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난업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망해가는 부산 지청철도 살아갈 수 있고 서로 상세 살아갈 수 있는데 서로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일본만 지금 좋게 하면 일본 어민들 와서 오징어 다 잡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안 잡히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걸 또 없이 또 우리나라가 또 러시아 요 배타지 경제 수요에 가서 대응을 제이만에서 가서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입으로 내고. 근데 못 잡는 게 장력 120불도 요 문제 때문에 저 금지 때문에 우리나라 제이만 선들이 여기도 못 러시아 배타지 경제 수요도 못 들어가요. 128도 규정 때문에. 이것만 좀 풀어주면 되는데 그걸 그 정치권 특히 부산에서도 정치권이나 그보다 당사자인 어민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동해 오징어업도 동해 연안 오징어업도 살고 그다음에 부산에 적을둔 대형 제이마 어선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기를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뭐 저도 뭐 뜨던 또 한계가 있고 뭐 이렇게 제안을 해도 뭐 말을 안 독하면은 할 수 없죠. 제가 뭐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 안 받아들이면 제가 뭐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녹음 잘 돼야 될 텐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